민주당 내 쟁점들도 좀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에게도 대의원과 똑같이 1인 1표를 주는 이런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 관련 안건에는 86.8%가 찬성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대세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당원 투표율 16%에 그쳤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보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 결과를 압도적 찬성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자, 이거를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뭐 당원 투표가 늘 뭐 다른 사안에서도 그렇고 뭐 과반수에 이를 정도의 높은 투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낯뜨겁지 않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투표율이 좀 다소 낮은 건 아쉽지만 예.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부족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표 결과에서 이 비등비등하게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신뢰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면 당원 투표율이 다소 낮더라도 당원 전체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이제 당 대표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 강화는 뭐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당내의 논의로서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 1차적 완결점으로서 1인 1표제 플러스 당원의 어떤 이 당대표 최고의 선출 또 이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의 참여 권한 확대로 뭐 쭉 논의되던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힘을 싣는 이유,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엔 정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나설 때 유리한 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정치입니까? 우리가 국회에서도 할 때 최소한 모여야 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공개할 때도 제가 알기로 50%인가요? 몇 프로 있죠? 그래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어떤 다수가 참여했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 왜 있을까요? 결국은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떤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필요 없죠. 전 국민이 그냥 직접 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내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화되기 위해서 결국 대의원제, 즉 당시에 친문, 친노 중심의 대의원제를 없애기 위해 시작한 게 이제 당원 주권주의잖아요.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당의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왜? 본인도 지금 당내 비주류니까 비주류가 예를 들어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 사실은 1인 10표 가지는 대의원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1표를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1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보통의 투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즉 최소한 과반은 참석해야지만이 그게 당원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이제 앞으로 8월 달이면 이제 내년 8월이면 연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글쎄요,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당원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시도당 위원장들 뭐 등등 대의원들이잖아요. 그 대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대의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 누가 대의원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친명 인사로 구성된 이 더민주혁신회의 그래프를 한번 좀 올려봐 주시죠. 지금 올려봐 주시면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서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 문제도 이렇게 해야만 했나? 이 자조적인 목소리가 커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친명 인사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또다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조현삼 부회장님?
이번 그 1인 1투표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부분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이 부분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투표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된 권리당원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 참가 숫자가 27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27만 명이나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일정 부분 가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각에서 이러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투표 결과를 곧바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통과시키겠다 아닙니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논의 과정에 포함돼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이뿐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뒷감당을 하라고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자 김용민 의원이 빠르게 반발하는 듯했지만 꼬리를 내리기도 했었죠. 뒷감당은 자신 있다고 맞받았던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이 아예 없진 않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김용민 의원은 반나절 만에 지금 세심하게 소통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연말로 예고된 이 사법개혁안을 전현희 의원 등이 밀어붙일 가능성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 측만 보고 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부적으로 저런 일들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말씀을 안 듣고 당대표도 대통령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오직 그 개딸들의 말만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점 민주당이 컬트 정당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께서 민심의 바로미터는 딴지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공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개딸들 민심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것이 규범이 되고 그것이 지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본인들끼리만의 어떤 취향으로 뭉친 컬트 그 모임이라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집권 여당이에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그 개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그런 집단이고 또 거기에 자기 이익들로 이미 그 이익 집단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컨대 뭐 민노총이라든가 뭐 전장년 이런 데다 예산 막 수십억, 수백억씩 다시 또 덧대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필요한 청년들의 전세 대출 예산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권 예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삭감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저렇게 편향된 이념과 이익에 거기에 기반한 개딸 정치로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